이 본문을 가지고 블로그를 올리려고 하는데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글로 바꿔줘 라고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것이 편집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1페이지 진입 또는 최상단 모바일 검색 상위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명령한 대로 결과물을 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좀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AI를 종류별로 저희가 챗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감마, 기타 등등을 같이 쓰는 걸 보여드렸더니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하나 너무 재밌다. 그런데 다 유료로 쓰긴 정말 싫다. 한두 개 정도만 유료로 쓰고 싶지 전부 다 돈을 내는 건 부담스럽다 하는 반응이 많으시더라고요. 나한테 딱 맞는 거 한두 개를 결정하신 다음에 그 한두 개를 잘 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라이브를 하면서 챗 GPT 캔버스 새로 나온 기능을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되게 많은 분들이 클로드로 떠났다가 GPT로 돌아오셨고요. 퍼플렉시티로 떠났다가 GPT로 돌아오셨거든요. 도대체 챗 GPT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을 내놨길래 사람들이 다시 막 돌아오고 그리고 이 기능 미쳤다고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길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챗 GPT 캔버스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몰리나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원래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AI랑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챗 GPT 캔버스라는 아이는 말을 주고받는 곳이 따로 있고 그 말을 주고받은 거가 반영이 되는 작업대가 따로 있는 느낌? 그래서 되게 일을 하기가 수월해요. 저희 채널에 영상 하나가 한 30만 회 가까이 조회가 되면서 그 영상 하나에서만 10,00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전체 채널 구독자 수 분들 가운데 약 30%가 이 발표와 관련된 영상들에서 들어오셨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잘하는 것, 그리고 직장 안에서 비즈니스 토크를 잘하시는 것, 학교에 계시거나 강의를 하실 일이 많다면 그러한 강의 자료나 여러분들의 문서 작업을 잘하는 것에 굉장히 욕구와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도 놓치시면 너무 아깝습니다. 챗 GPT 캔버스가 저희 삶에 어떤 가치들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픈 AI가 이 챗 GPT 캔버스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공식 발표를 한 화면들이 좀 있고요. 많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 그 내용들을 한 영상당 막 30분씩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다 봤습니다. 다 보고요. 여러분들께 3가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긴 영상을 보시든 짧은 영상을 보시든 이 3가지가 핵심이구나 기억하시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형 AI는 말을 걸고 대답을 듣고 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왼쪽에서 말을 주고받고 오른쪽에서 작업대 위에서 반영이 되도록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관적인 UI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된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서 소통하고 오른쪽 작업대에 반영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못 봤던 버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요.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문서를 만들고 편집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편집만 따닥 클릭을 해도 편집 제한이 샥 하고 일어납니다. 이모지를 좀 붙이고 싶다. 따닥 누르면 이모지가 글 속에 쫙 들어갑니다. 내가 글의 수준을 좀 바꾸고 싶다. 수준을 조정하면 유치원 수준부터 아주 고급 수준까지 글의 수준을 버튼 한 번으로 바꿔버립니다. 너무 놀랍죠? 여기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들을 사용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된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인라인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결과물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물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캔버스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작업대 위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더 추가하거나 거기서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냥 그 안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위에서
뭔가 수정을 가하고 보완하고 보충하는 작업이 가능해진 거죠. 4.5라고 하는 그 버전은 여전히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이어질 만한 질문은 그러면 어떨 때는 4옴니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캔버스를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간결하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챗 GPT가 만들어준 표기도 해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4.5랑 캔버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인터페이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 대화형이냐 아니면 협업을 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제공하느냐 이게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편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문서 관리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GPT 캔버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수정을 하고 나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즉 뒤로 가기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관리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4옴니 버전에서는 안 됐던 부분인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고요. 게다가 캔버스는 PDF 파일이나 워드 문서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첨부 파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내용 위에서 같이 작업을 해줘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교수님하고 작업하고 있던 논문 하나를 워드 파일로 받아서 그거에 대한 텍스트들을 첨부 파일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불러들인 다음에 작업을 같이 해서 교수님과 논문을 다듬는 일도 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다듬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함께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 이제 캔버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맥락이 중요하고 내용이 복잡하고 수정할 것이 많고 구조화를 잡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쓰실 때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4옴니 같은 경우는 우리 원래 쓰던 목적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대화하듯이 영어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검색 대신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 옴니를 가볍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딱 다루고 있는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캔버스를 쓰면 뭐가 좋아지지? 이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챗 GPT 캔버스 뭐가 좋아진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보면 뭐가 달라? 내가 원래 쓰고 있던 4옴니랑 하나도 다른 거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캔버스를 열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요. 열립니다. 지금 보세요. 왼쪽에 제가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오른쪽에 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마음에 드시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볼드체를 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재밌다라고 느낀 거는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 수는 없을까? 이런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현재 형광펜을 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거가 그 기능은 없어? 이러고 오른쪽 문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른쪽에서 반영이 된다 라고 하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상호작용 기능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저는 이게 어디를 특히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오른쪽 버튼 5개요. 이런 버튼이 우리가 쓰고 있었던 4옴니에는 없었습니다. 하나씩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편집 제한 버튼을 누르면 가만히 생각을 해서 이 글 안에서 어떤 부분이 좀 수정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편집을 제안한 것을 반영을 해서 고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이 제안 내용을 검토를 한 다음에 내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용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 거죠. 이게 편집 제한 기능이라면요. 길이가 좀 다소 너무 짧다. 나는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글을 기준으로 현재 길이에서 더 짧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짧게로 버튼을 명령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또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문서가 히스토리가 좀 관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짧게 바꿨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눌러서 이전 버튼
버전 복원. 이러면 저희가 작업하고 있었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버튼을 또 한번 조작해 볼게요. 독해 수준을 지금 읽기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인 수준으로, 대학원생 수준으로 바꿔보자 이러고 명령 버튼을 누르면 이 글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즉 조금 더 유식하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용어들이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독해 수준을 좀 더 쉽게 가자라고 하면 여기서 유치원생 수준까지 내가 한번 끌어내려 보겠다라고 하면 말투까지 다 바꿔놓더라고요.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버튼을 하나하나 조작해 보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지 추가를 눌러보면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 상태에서 마치 블로그나 인스타로 갔을 때 조금 더 글이 색감도 있고 정성스럽게 느껴지는 이모지들이 적절하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다듬기를 누르면 이 상태에서 마지막 다듬기가 들어가게 되는 건 거죠.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직관적으로 바뀐 버튼들이 추가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글쓰기에 있어서 도움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거가 인라인으로 뭔가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한 것들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세한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본문에 포함시켜줘. 이렇게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도 뭔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집요하게 이걸 사용해보고 와, 감동적이다 하는 걸 적용까지 한 다음에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글쓰기에 활용한 만큼 글을 쓴 거를 잘 다듬어서 만약에 블로그로 보내서 상위 노출을 노린다면 될까? 전 이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본문을 가지고 블로그를 올리려고 하는데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글로 바꿔줘 라고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키워드 등등등등을 고려를 해서 블로그에 맞는 글로 챗GPT가 바꿔줬어요. 검색 엔진의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에 유리한 글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해줘. 제목에 적어야 할 키워드, 본문 속에서 반복해야 되는 키워드, 검색 상단에 있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풍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잘 제안해서 유효 타겟 독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줘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에 맞게 잘 반영을 해서 글을 바꿔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것이 편집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1페이지 진입 또는 최상단 모바일 검색 상위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명령한 대로 결과물을 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좀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AI를 활용하고 SNS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작업 시간을 단축했고 그리고 글을 만드는 것이 옛날만큼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이나 강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맥락이 이런 맥락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도 제 블로그로 직접 실험까지 마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내용 살펴보고 라이브로 풀어드리든 아니면 영상으로 새롭게 가져오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커뮤니티 탭에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투표로는 응답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라이브에 진짜 오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 동시 접속으로 많게는 한 400명, 최근에 당근자판기님과 진행했던 라이브는 600명 정도 보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유튜브 보고 왔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제가 원래 저랑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구나 하고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내들은 인스타그램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라이브도 꼭 찾아 들어오시고 또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정보들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또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